가보죠. 오늘은 그 초반에 풀이를 좀 진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숙제로 해온 수열 파트들부터 점검을 한번 해보시죠. 오늘 저번에 뭐 등차 등비 수열에 그죠? 뭐 개념적인 이야기들 총정리를 하나 했으니 관계된 문제를 풀면서 적용을 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2페이지부터 볼게요. 여기는 뭐 다 푼 거 같고요, 그렇죠? 여기 간단한 이제 AD로 정리하거나 가벼운 성질 문제들이 초반에 깔려 있으니까 여기는 잘 푸신 것 같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번호로 얘기해 주세요. 104페이지부터 시작이 아닐까 싶긴 한데 여기서 잘 풀었나? 전에는 3, 4파는 못 풀었고, 네. 그 전에는 질문 없나요? 3, 4파부터 해볼까요? 네, 340회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4점이면 좀 어려워지는 4점인 순간에 이제 나온 기출된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은 A2가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4다. 이거 뭐 A와 D로 밀려면 이제 A 플러스 D가 뭐 마이너스 4다 뭐 이렇게 진행을 하셨겠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문제를 보면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이 있는데 수열 BN이 이렇대요. BN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수열을 좀 다루다 보면 등차 수열의 시계 모양을 우리가 워낙 아니까 이게 여러분들 저런 관계식을 볼 때 이게 뭐 대입에서 나열하는 것 또한 좋은 건데, 알겠죠? 먼저 캐치가 되는 게 뭐가 좋은 거냐면 AN이랑 등차 수열 AN 이게 몇 차식입니까? 1차식이죠, 그렇죠? 시계 모양이 아마 뭐 DN 플러스 뭐 P 이런 꼴로 생긴 1차식일 거고요. 기울기 역할하는 요 그 숫자가 공차가 되는 그런 식의 모양을 띠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BN을 이렇게 만들면 이 BN은 N은 몇 차식이겠어요? 1차식이겠죠. 그지 않을까요? 공차가 얼마였을까? 예? 공차가 우리가 AN의 공차를 D라 썼으니까 이죠 공차가 2D인 등차 수열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AN 자체가 이런 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AN 플러스 1도 마찬가지로 여기 N 플러스 집어넣어버리면 DN 플러스 뭐 P 플러스 D가 되겠죠. D 하나 더한 거니까, 그렇죠? 얘를 더해버리면 이 2DN으로 시작되는 이런 1차식이 나올 거니까, 이랬으니까 S는 공차가 아마 2D가 되는 등차수열이 아닐까를 사실은 식에 의한 정보만 조금 생각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뭐 그게 바로 캐치되지 않는 친구들은 나이를 좀 해서 바로 파악이 됐을 거야. 이게 왜냐면 A1, A2가 B1이고 그다음 A2, A3가 B2가 되면 이게 둘 다 한 칸씩 진행한 거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공차가 2D라면 또 파악이 됩니다. 나이로 해도 파악은 되는 거죠. 알겠죠? 등차는 워낙 이 1차식이라는 좀 쉬운 식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걸 좀 인지하는 아이는 공차가 2D인 등차수열이다. B에는 이제 2D씩 더하고 있는 거고 A에는 D씩 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 이제 A2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얘가 뭐라 했냐면 A라는 집합은 A1부터 A5까지 있네요. 근데 이제 A2가 잡혀 있으니까 얘를 이제 식으로 쓴다면은 AD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알겠죠? 여기가 어쨌든 마이너스 D니까 두 번째 항이, 그죠? 뭐 A1, A2, A3, A4 이렇게 이걸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을 것 같고, 뭐 포인트가 잡았냐 못 잡았냐 문제일 것 같은데, 얘가 마이너스 4구나. 마이너스 4죠. 여기 D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D 마이너스 4일 것이고, 그죠? D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D 2D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3D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뭐 4를 마이너스 4를 기준 적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B가 있는데 B가 뭐냐면 이제 뭐 B1, B2, B3, B4 사실 얘도 다 적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B5 그죠? 얘 같은 경우는 A1 더하기 A2니까 얘를 더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D 마이너스 8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죠? 맞습니까? 이게 뭐 다 못방으로 한 친구들 다 적으면 되죠. 얘가 B2 같은 경우는 얘를 더한 거니까 D 마이너스 8이네요. 2D 더하기 여기서 나올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 2D 더하면 3D 마이너스 8일 것이고, 얘는 뭐 5D 마이너스 8일 것이고, 얘는 7D 마이너스 8이겠다. 뭐 이렇게 파악이 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겹치는 게 3개가 존재하는 그 D 값을 잡아봐라고 D만 잡으면 문제 끝나는 건 그렇죠. 그럼 겹치는 게 3개 존재하려면 봐봐. 이게 지금 얘는 지금 D씩 더하고 있는 거고 얘는 지금 2D씩 더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럼 이게 겹치려면 봐봐. 여기서 지금 얘가 2D씩 가는 거니까 세 개가 겹치려면요 무조건 얘랑 겹쳐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제일 작은 놈이랑 겹쳐야 2D 가면 얘가 될 것이고 2D 가면 얘가 된단 말이야. 요거를 이제 캐치할 수 있냐는 문제인 거죠. 알겠죠? 왜냐면 얘는 이제 2D씩 가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서 만들어진 세 개는 B1, B2, B3일 수도 있고요. B2, B3, B4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B3, B4, B5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AN에 들어있는 놈은 걔는 공짜가 D니까 그 밑에 있는 2D를 더한 거랑 세 개나 같으려면 무조건 얘여야 돼. 얘랑 얘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그러면 얘가 공차가 D인 수열, 얘가 공차 2D인 수열의 관계성을 좀 파악해서 잡아낼 수 있냐의 어떤 포커스를 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내가 파악할 수 있는 건 얘는 무조건 여기서 가장 작은 B1이랑 같을 수도 있고요. 얘랑 같을 수도 있고 얘랑 같을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까? 케이스는 세 개로 보이는데 뭐 얘가 얘랑 같은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렇죠? 얘는 탈락을 치고 요 놈이 얘랑 같은 경우 뒷가방이 튀어나오겠네요. 그죠? 두 번째 얘가 같은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잡아내서 문제를 마무리하면 끝나는 그런 문제였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얘가 준 집합 안에 들어있는 그 수열의 정보를 알겠죠? 그리고 An과 Bn의 관계를 얼마나 잘 파악할 수 있냐 쪽의 측면의 문제고 얘는 이제 식으로 미는 문제는 아닌 거죠. 그렇죠? 식으로 밀어봤자 어차피 뭐 식으로 구할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 수열적인 어떤 성질을 잘 파악해서 잡아내 가라 뭐 이런 문제로 파악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49번 넘어가볼게요. 이제 이런 문제도 얘는 좋아하죠. 자연수, 정수 얘기 많이 좋아하잖아. 그렇죠? 보통 자연수나 정수로 깔려있는 문제는 식으로 미는 문제가 많습니다. 알겠죠? 식으로 밀어서 뭐 어떤 조건을 줄 거 아니야. 부등식을 주면 그거 만족하는 이제 자연수 뭐 잡아내라는 얘기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의 방향성으로 가닥을 잡을 수는 있죠. 자연수나 정수 깔아놓으면 얘도 가보면 뭐 다음 값이 가능한 A1을 구해라 해서 A1이 M이래요. 초항은 M으로 잡았네요. M도 자연수죠. 그 다음에 22보다 크고 AM 더하기 이게 여러분들 그 빠른 판단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뭐냐면 30 사이가 존재하는 그죠? 초항 M 값이 될 수 있는 걸 다 찾아봐라. 공차랑 초항은 자연수입니다. 알겠죠? 얘는 딱 보는 순간 뭐 쌤 기준일 수 있으나 알겠죠? 뭐 할 게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알겠습니까? 뭐 딱히 그죠? 뭐 이게 뭐 나열할 것도 없고요. 뭐 비교할 것도 없는 뭐 그런 문제. 빨리 전화를 딱 해서 식으로 밀다 이기겠지. 알겠죠? 어차피 자연수 조건이 있으니까. 얘는 그냥 식으로 밀면 되죠. 이게 M 더하기 이게 A잖아. 그렇죠? 공차 모르니까 뭐 M-1D. 그죠? 초항도 M이고 뭐 M번째니까 플러스. 이거 뭐 할 게 없는데. 얘는요? 초항 더하기 MD. 그죠? 이거 뭐 싹 다 M으로 묶기 좀 빡세네요. 2M 더하기 어떻게 해야 되나? 요들 더하면 2M-1 B가 22와 30 사이에 존재하고 그죠? M 값을 더하거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죠? 이건 뭐 딱히 할 게 없는데 이게 어디까지 할 거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죠? 오케이? 이건 뭐 여기서부터 때려 놓든답니다. 그잖아. 뭐 M에 1, 2, 3, 4 넣어봐. 쌤 어떻게 내는데요?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넣어보면 알겠지. 오케이? 아니면 뭐 또 뭐 있냐? D를 넣는 거 좀 오갈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약간 내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옛날에 우리 왜 로그가 있을 때 로그 막 이상한 시간 던져주고 얘가 뭐 자연수가 되는 뭐 K의 개수, 정수 K 개수로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게 어차피 때려 넣는 문제인 건데 어디까지 정리하고 때려 넣어서의 어떤 관점이 필요한 거지 풀이 자체가 되게 특이한 게 존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걸 뭐 끝까지 밀고 보면 요렇게 때려 넣는 건 좀 물론 답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답은 나올 것 같은데 얘는 뭐지 뭐야 안 이쁘니까 좀 정리해 보면 22-2M 정도 하고요. 2M-1T 그 다음에 30-2M 요 정도 잡아보고 그쵸? 얘가 뭐 자연수니까 이게 잠깐만요. 이게 자연수면요 얘보다 작으면 됐고 얘보다 커야 되니까 아니구나 얘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거 양수도 아니니 그렇습니까? 약간 뭐 예측을 해보면 그러면 M은 일단 기본적으로 M은 15보다 뭐 작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까? 그쵸? 그럼 뭐 약간 기댈 때 생긴 거죠. 이랬어요. 얘는 사실 뭐 음수가 나오든 상관없기 때문에 여기 뭘 기댈 수는 없을 것 같고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때려오는 것도 뭐 답은 나올 것 같고요. 좀 더 가면 D만 내표는 앞에 여기까지 왔으면 2M-1분의 22-2M 아 2M-1분의 얘는 사실 좀 할까요? 그렇군. 뭐 이 정도 상황으로 볼 수 있겠다. -2M
이렇게 하고 m을 때려 넣으면 좀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죠? 그러면 그 다음 때려 넣을 때 여기서 때려 넣어도 또 답은 쉽게 나올 것 같은데 알겠죠? 왜 뒤에 어떤 범위가 측정될 거 아니야. 이걸 더 정확히 파악을 해보자면 뭐 굳이 해석을 막 더 가본다면 봐봐요. 더 가본다면 이게 그래프잖아. 그쵸? m 오면 잡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략적인 파악도 됩니다. 요거 유리함수 그려보면은 요거 그려볼게요. 2분의 1의 정근선이고요. y는 2분의 1. m은 2분의 1. y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 넣으면 0, 마이너스 22? 그죠? 0, 마이너스 22 여기쯤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대충 15보다 작으면 뭐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야 얘는 많이 올라가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 범위가 뭐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키가 될 것 같은데 얘도 잠깐 그려볼게요. 얘는 m이 2분의 1 마이너스 똑같네. 0, 마이너스 30 뭐야 같은 점근선의 같은 비율에 얘가 이렇게 있다고? 얘는 이렇게 있겠네? 그쵸? 이렇습니까? 그러면 15를 끊었어? 전혀 감이 안 오네요. m에 잠깐만 넣어볼게요. 1 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 1 얼마 되냐 이거? 1 넣으면 28입니까? 28 m에 15는 어떻게 되죠? 29분의 0 되는구나. 14 오 15가 0이에요? 0이죠. 얘가 0이죠. 제곱 조기 15는 음수겠네. 이렇게 되었네. 여기 살이 여기 사이에 존재하는 자연수. 그림을 보고 뭐 볼 줄 알았는데 생각잘 안 보이네요.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우개 이상해지고. 네, 아무튼 네, 요거는 그 어제부터 얘기로 알겠죠? 저런 범위를 잡을 때 그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알겠죠? 생각보다 난 좀 잘 나올 수 알았는데 알겠죠? 아무것도 안 나오네. 알겠죠? 이거는 그냥 여기서부터 때로 넣으시는 게 낫지 않나. 조금 더 건드려 드릴게요. 좀 더. 네, 일주하니까 이거 분리합시다. 2n 마이너스 1에 분리해봅시다. 마이너스 이거 분리하면 어떻게 되냐? 식으로 분리를 하는 게 낫겠죠. 마이너스 2 잠깐만요. 마이너스 2n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분리 좀 해볼게요.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묶어도 어떻게 되냐? 플러스 21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보다 커나왔고 d가 잠깐만 좀 해볼게요. 2n 마이너스 1분의 네. 그냥 쌤이 대입하는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로 세팅을 하면 더하기 1이니까 더하기 29가 될 것이고요. 좀 더 정리하면 뭐 제일 좋은 정리를 보여드리고자 마이너스 1 더하기 2n 마이너스 이게 제일 낫겠네. 21 d 그 다음에 2n 마이너스 1 더하기 2n 마이너스 1분의 29 그죠? 그쵸? 식정리를 더하기 해버리면요 d 플러스 1로 기준을 놨겠네요. d 플러스 1이 2n 마이너스 1분의 21보다 크고 나 같고 는이 여기는 없죠. 잠깐만 는이 왜 생겼지? 는이 원래 없죠. 는이 없습니다. 는이 없고 치우면 되고요. 여기가 2n 마이너스 1분의 29보다 작다. 이런 건 좀 빠르겠네.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이 d 플러스 1은 d가 자연수니까 뭐 어쨌든 2 이상일 것이고 여기서 m에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m이 1일 때 21보다 d 플러스 1이 1이면 29 그쵸? 오케이? d가 많이 나오네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d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잠시만, 내가 놓치는 거 있나? 잠깐만요, 그러면. d가 20이 되면은 m이 1인데 1 잠시만요. A1이 1이고요. D가 20이 되면 21이구나. 22 21 안 되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왜 식이 이렇게 나왔지? 잠깐만요. 초항 더하기 n-1d n 플러스 md 이게 더하기 n-1d 분리하면 마이너스 2n 더하기 22 마이너스 20 쌤이 왜 이렇게 머물거리냐면 m이 만약에 1이라 가정하면 d가 d 플러스 1이 이 사이에 껴있는데 d가 그럼 될 수 있는 게 21부터 27까지인데 다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m이 1이면 a1 더하기 a2가 여기 사이에 껴야 되는데 끼나? a1이랑 a2가 이렇게 되면 얘가 1이고 20이 끼는구나. 그러면 많이 나올 수 있다. 네, 아닙니다. 쌤이 머릿속 생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A가 나오겠네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M 값이 1이면은 가능한 D가 존재하니까 잠깐만요. 이게 지금 M만 적으면 되는구나. 지금 D까지 밝힐 필요가 없는 환경입니다. 알겠죠? D를 다 체크할 필요가 없는 게 M이 만약에 1이 돼버리면 여기서의 D가 존재하죠. 그죠? 존재하기 때문에 M은 1이 다 될 것이고. 이해됐습니까? M이 2가 돼버리면 금방 두드리면 됩니다. 쌤이 D를 다 잡아서 일반항까지 가야 되는 거라고 착각을 내가 하고 있어서 알겠죠? 요거 두드리면 M이 2일 때도 얘가 껴요. 2면은 봐봐. 2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3분의 27보다 크고요. D 플러스 1. 2를 넣어버리면 3분의 29. 쉽게 말하면 여기 사이에 자연수가 존재하잖아. 알겠습니까?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m이 3일 때, m이 4일 때 이렇게 가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결국 그러면 언제 부딪히냐면 이거 식으로 마무리를 해버리면 얘가 얘보다 얘랑 같아지는 순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구나. 같아질 수는 없겠네요. 얘가 넘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사이 간격에서 이제 이게 좁아지는 관계가 생기겠죠. m이 커질수록 이게 간격이 작아질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게 자연수가 안 되는 그 사이가 생겨버리겠죠. 그래 좀 정답. m이 1부터 뭐 쭉 가다가 어디서 멈추겠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놈은 쌤 생각에는 여기서는 뭐 요 정도만 보면 되겠네요. 이런 분수식을 어차피 이게 대입을 해서 대응해야 될 문제니까 알겠죠? 그런 거 할 때는 1차적으로는 쌤이 접근을 그대로 따라가면 1차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봤을 때 뭐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쌤이 그래프를 그린 이유는 간격이 좀 작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그려봤는데 그게 아니라 확 올라가니까 뭐 그거는 건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야기는 분수를 대입할 때 이렇게 분리하는 게 확실히 모양이 잘 잡힌다. 정도만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그런 거 보고 나서는 대입을 어차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등기수열 파트로 가보시죠. 여기도 초반에 깔려있는 문제들은 또 일반 계산 문제들이라서 잘 풀이하셨을 거라 판단되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여기는 합까지 좀 넘어가지 않을까요? 108페이지까지 그죠? 그 사이에 질문 있습니까 혹시? 없나요? 108페이지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거리는 373이었나? 그죠? 뭐 또 있어요? 빨리 본인들이 시간 투자한 것들 먼저 보세요. 네, 없습니까? 373 얘기부터 건드려 보겠습니다. 373입니다. 보시죠. 373. 자, 373 보시면 지금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5번째 곱하기 7번째가 음수다라고 나왔어요. 건아 너 이거 보니까 무슨 생각 드냐? 응? 5번째 곱하기 7번째가 음수다 이렇게 나왔네.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누가 마이너스고 누가 플러스일까요?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야. 라는 얘기를 남기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뭐 이거를 또 식으로 짜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퍼질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그 조건이 필요하다면 5번째 항이 음수고 7번째 항이 양수다를 식으로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아마 쓰면은 뒤에 범위가 나오겠죠. 얘는 뭐 3 플러스 4 될 것이고 그죠? 얘는 뭐 3 플러스 6 될 거니까요. 범위 정리하면 D에 대한 범위에 잡힐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잡아놓는 게 좋은 습관일 것 같고요.
그 다음 나를 보시면 이게 나가 왼쪽이 시그마 K1부터 6까지 절대값 AK 플러스 6인데 자면만 따로 정리할게요. 얘는 지금 A7부터 대입을 한 거잖아. A7 더하기 A8 더하기 A9 더하기 그거 맞니? 얘는 어차피 양수니까 다 양수일 거 아니야. 그쵸? 얘는 절대값이 의미가 없죠. 아예. 그쵸? 그때 얘는 A7부터 어디까지? A12까지 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 A 뒤로 밀면 되죠, 그냥. 알겠죠? A는 잡혀 있으니까. 그럼 D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6 더하기 얘가 6 더하기 그 다음에 나이가 이렇게 그 절대값 A2 더하기 A4 이런 식으로 나이를 해보시면 A10, A12까지 가는 거죠. 이 가에서 너무 명확한 게 좋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음수니까 마이너스 A2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A4 A6만 지금 상황을 모르고요. 얘는 그냥 A8, A10, A12가 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변을 정리하면 6 더하기 뭐 예를 들면은 A12에서 뭐 A2를 뺐다 치면 요건 10D가 될 거야. 10D. 건너 이해되니? 그죠? 얘도 6D가 되겠죠. 요 16D일 것이고 16D 더하기 A8이 이제 A 플러스 A가 3이죠. 3 플러스 7D 더하기 절대값 얘가 뭐 3 더하기 5D가 되겠죠. 됐어요? 요거 뒤로 정리하시고 D에 대한 1차 방정식. 다만 여기에 범위가 이제 분리가 필요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범위를 두들겨 봐서 어차피 이건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D가 이제 얘가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두 개 풀어내시면 아마도 주어진 조건에 맞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이거는 뭐 범위를 좀 부호로 확실히 잡아줬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밀고 가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알겠죠? 넘어가시죠. 또 질문 있습니까? 376번 376 가보겠습니다. 36입니다. 얘는 이제 13번. 아까 그 번호보다는 한 단계 뒤에 있는 어려워진 4점이 아닐까 싶네요. 자, 376번으로 가보시죠. 자, 376번을 보시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이고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자, A가 마이너스 45고요. 공차는 뭐 D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첫 번째 준 힌트가 절대값 AM이 이런 절대값에 대한 비교를 많이 합니다. AM 플러스 3과 같다. 이러면 좋습니다. 이 등차수를 나열하다 보면 n번째 항이랑 세칸디 항이랑 똑같아. 절대값이. 여기 났단 말이야. 그럼 얘 둘이 그냥 같지는 않을 것이고 민성아 얘는 부호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요. 예, 얘는 음수겠죠. 양수고. 왜냐면 이게 음수로 출발해서 절대값이 같으려면 분명 그죠? 부호가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그죠? 공차 양수라는 것이고 얘가 음수일 수밖에 없죠. 결국 얘가 주는 힌트는 마이너스 AM 더하기 AM 플러스 3이 0이다라는 거죠. 뭔 소리야? 같다라는 거죠. 여기 되겠죠? 그쵸? 그럼 넘겨 정리하면 AM 더하기 AM 플러스 3이 0이다 라는 거고요. 알겠죠? 요거 뭐 등차 중앙이 없기 때문에 알겠죠? 두 더하면 이제 홀수라서 그렇죠? 등차 중앙 없기 때문에 뭐 이게 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적어보면 AM 플러스 1 등차 수열의 성진화 써보면 2가 0이다라는 거죠. 그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얘가 마지막 음수이고 얘가 시작되는 양수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부호가 다 바뀌었어 라는 정보는 알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 이런 얘기합니다. 나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시그마 k부터 n까지 ak가 모든 자연수에서 항상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사실 얘를 보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거 봐. 이게 등차 수열의 SN 아닙니까? 등차 수열의 SN이 그죠? 항상 마이너스 100보다 크대요. 그 말 이런 얘기겠죠. SN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는 얘기겠죠. 그죠? SN 최소가 언제야? 부호 변화 직전까지야. SM 플러스 1이 있네. 얘가 마이너스 보다 큰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쵸? 왜냐면 우리가 등차 수열 체수 많이 풀어봤으니까 부호가 바뀌는 포인트 잡아줬고 뭐 정놈이 성립하려면 제가 갖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00보다 커야 돼 라는 걸로 뭐 탁 넘어올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거 식으로 밀어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도 뭐 D 하나만 있는 N에 관한 2차식 나올 거니까 또 뭔가 정리는 가능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일반적 접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뭐 식을 정리하면 그 다음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봐봐. 얘가 0인 거 하나 줬고요. 초항은 잡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만족하는 뭐 자연수 공차를 찾아라 이런 문제입니다. 또 식으로 밀라는 얘기야 이건 알겠죠? 얘 식으로 밀어보면 초항이 마이너스 45 더하기 MD 더하기 마이너스 45 더하기 M 플러스 1D가 일단 0입니다. 그죠? 요거 정리하면 얘와 얘를 D로 묶을게요. 그러면 2M 플러스 1D 정리 잘해야 돼. 는 90이다. 힌트 하나 챙겨놓고. 그죠? 자, 얘 구할게요. 바로 그냥. SM 플러스 1을 구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SM 플러스 1을 구하면 2분의 상수. 그 다음에 초항이 마이너스 45죠.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5 더하기 말항이 마이너스 45 더하기 MD일 거 아니에요. 그죠? 합치면 MD 마이너스 90 되겠네요. 그죠? 얘가 마이너스 100보다는 커야 돼. 뭐 이 정도씩 바꾼 거죠 그냥. 알겠죠? 얘 같은 경우는 봐봐. 2M 플러스 1D가 90이고 사실 우리가 지금 M이 자연수고 N도 자연수라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답이 다 나온 겁니다. 사실 알겠죠? 괜찮습니까? 홀수 곱하기 자연수니까 그렇죠? 이거 될 수 있는 게 이제 2M 플러스 될 수 있는 1은 될 수가 없을 것이고 3 가능 이거 봐봐 2M 플러스 1로 적게 되네 2M 플러스 1과 D를 세팅하면 이게 자연수기 때문에 신경 못 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나왔을 때마다 바로 잡아낼 수 있는 게 얘가 3 가능할 것이고 30 그죠? 5 가능할 것이고 얼마냐? 5, 1, 8 그죠? 7 안 되고 9 되겠네 10 그쵸? 더 이상 없고 15 되겠네 15 얘가 어차피 선수분야면 이게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얘가 15도 가능하겠죠? 15는 6이냐 여기? 그죠? 그 다음 뭐 있죠? 9 3, 5, 15 5, 9, 45 되겠네 45 이게 끝이네 2 이랬습니까? 네. 후보군은 이미 여기서 나왔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대입해야죠 얘도 내가 대입을 M 플러스 1이 식을 안 입어서 MD 마이너스 90 최다 마이너스 200 그죠? 이런 거네요 되겠습니까? 그나마 첫 번째 빨리 윤곽을 걷어낼 수 있는 건요 요 MD가 잠깐만 이게 양수가 될 거 같아 음수구나 음수 되는구나 짜증나네 이거 네. 됐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빨리 대입해서 처리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뭐 정리하는 게 무의미할 것 같다 얘는 정리할 만한 포인트가 쌤 생각도 안 보여 이게 그냥 부등식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뭐 D는 하고 정리는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으면 5개가 다 나왔는데 뭐 빨리 대입하면 빠르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판단을 하시고 그나마 쟤를 좀 윤곽을 드러내려면 D로 세팅해가지고 뭐 그래프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분수식을 정리해 볼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걸 나누고 넘기고 뭐 M도 나누면 거의 2차가 되기 때문에 아까 같은 환경이 아니에요 아까는 뭔가 손을 댈 만한 환경들이 있는데 얘는 식이 너무 더러워질 것 같기 때문에 그냥 5개 조합을 빨리 대입해서 대응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이런 뭐 노가다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특히나 자연수를 가운데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파트가 좀 더 좀 빡셌을 수 있는데 여기 또 질문 있습니까? 그 다음 문제 네,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377입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한테 이런 데 읽어볼게요 봐봐 377입니다 첫째 항이 0이면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N까지 합이 SN이 다음과 같다 S9와 S18이 뭐래요? 같다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이제 문자이기 때문에 쌤이 수열로 치고 들어간 거겠죠? 오늘 이 등차 수열의 해석에서는요 요 얘기를 좀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등차 수열의 SN이라는 것이 식의 모양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몇 차 함수죠?
이체 함수입니다. 어디를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그죠? 왜? 상성이 없는 식이니까. 얘는 식이 생긴 모양이 얘가 무조건 이래요.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랬습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는 봐봐. 이런 질문들 많이 만나게 된단 말이야. 아까도 만났지만 아까도 문제였지만 S9가 S18과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자, 이걸 첫 번째로 보통은 다 이렇게 접근하죠. 수열적인 접근을 한다면 당연히 얘를 넘기는 얘기고요. S18 마이너스 S9가 0이라는 얘기일 것이고 요거 안에 이제 정리를 해서 빼내면 그죠? 거기 안에 이제 A18부터 A10까지가 세트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요거 SN을 AN을 바꾸면요. A10 더하기 A11 더하기 쭉 가서 A18의 합이 0이라는 얘기고 됐어요? 등차 중앙에서 띡띡띡 때리면 그죠? 가운데에 있는 가운데 28 가운데가 14 그죠? 요거 A14가 0이라는 요 정보는 남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응. 요렇게 적으면 얘는 이제 뭘로 푼 거냐면 수열적 접근을 한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근데 자 예를 두 번째 이 SN은 어떤 이차함수니까 원점을 지나는 함수로 접근하면요. 이게 식이 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n축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n축이 있는데 얘가 원점을 지나는 함수니까 어차피 그림 모양은요. 뭐 이거 아니면 이쪽 볼 게 아니니까 알겠죠? 아니면 이런 모양일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제 뭐 굳이 쓴다 y는 sn이라는 물론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점으로 찍혀있는 게 맞지만 알겠죠? 여기 안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얘가 지금 9 대입한 거나 18 대입한 똑같아 라는 건 그죠? 가운데가 얼마나 거야? S9가 만약에 뭐 여기 어딘가 9가 있었으면 여기 18 여기 있다 소리잖아. 이해났습니까? 그쵸? 여기 가운데가 얼마야? 둘 더하면 27 2분의 27 꼭지점이 2분의 27이 되는 그죠? 그냥 A나 쓸게요. 그죠? 이런 함수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원점을 지나는 함수는 여기 얼마야? 원점이랑 27 이 되겠네. 그죠? 얘도 마찬가지인데 27 그죠? 이거 SN의 식이 최고차하고 모르지만요 얘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정보 한 개면 되겠지? 물론 쟤도 정보 한 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스토리가 SN의 스토리냐 AN의 스토리냐에 따라 틀린 거지. 이게 그 뒤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정보가 AN 쪽이야 그 일로 가는 얘기야. 그잖아. 근데 뒤에 있는 힌트도 SN으로 비비고 있어. 그거 이걸로 가는 소리지. A는 지금 관심 가질 필요 없을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해석을 요 두 라인을 이제 여러분들 딱 가지고 이제 문제를 바라봐야 돼. 이걸 함수로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수열로 파고드는 게 좋을 것인가 그건 모르죠 당연히. 왜 뒤에 질문이 있을 거니까. 알겠죠? 그럼 얘가 한 질문을 딱 봤을 때 얘는 여러분 봐봐 얘는 SN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AN을 치고 들어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어떻게 생각하니? SN을 건드리고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로 가는 거네.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그 뒤에 질문이 이렇습니다. 자, TN이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가 뭐냐면 SK가 원소야. 알겠죠? 그때 K는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어. N까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기 원소 적어보면요. S1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S2가 있을 것이고 S3가 여기 갈 거 아니야. S4가 있으면 막 갈 거 아니야. 그죠? 이거 어디까지 봐봐. S1이 봐봐. 내가 뭐 이거든 그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S1이 여기 있으면 요점 높이를 얘기하는 거겠지. S2가 요점 높이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죠? 여기 원소가 막 적어가고 있겠죠. S9가 여기고 S10이 여기고 막 갈 거 아니야. 얘가 지금 약 얼마냐면 이게 2분의 27이면 이게 13점 얼마 아닙니까? 13.5. 그죠? 여기 마지막에 꼭지점 옆에 13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13과 같은 값으로 여기 14가 있겠죠. 그죠? 그럼 내가 얘를 원소 나열법을 적다 보면 S3, S5 적다가 S13까지는 숫자가 다를 것이고 S14를 또 쓰면 돼야 하는데 안 돼. 왜? 얘랑 얘랑 숫자 똑같잖아. 원래 집합은 같은 수를 두 번 쓰진 않죠. 그죠? S14는 얘랑 똑같아.
그지? S15는 얘랑 똑같아도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계속 적다 보면은 얘가 S1이랑 똑같은 게 누구냐면 S1이랑 똑같은 게 얘 둘의 합이 27 돼야 되니까 여기 S26일 거란 말이야. 얘랑 똑같은 게 S26이 될 것이고요. 됐습니까? 더 나열을 하다 보면 S17부터 튀어나오고 27부터 튀어나오겠죠. 왜 얘는 새로운 값도 여기 나올 거죠. 여기. 됩니까? 그 다음 S28, S29 이렇게 쭉 가는 뭐 이런 식의 함수를 TN이라고 얘기해놨네 라는 게 느껴지겠죠. 이해됐습니까? 왜? 뒤에 질문이 SN의 질문이니까. 그러면 봐봐. 원소의 개수가 13개가 되는 n을 구해라 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딱 감이 오는 거죠. 이해했어요? 얘가 나열되다 보면 어차피 뒤로 가다가 중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얘가 개수가 S1부터 S13까지는 서로 겹치는 게 없이 쭉 가다가 여기부터 겹치는 게 생겨서 이제 더 n을 늘린다 하더라도 이 원소의 개수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죠? 즉 n이 얼마부터? 얘가 tn의 개수가 13이 되려면 n의 범위는요 13까지 찍어줘야지. 그죠? 어디까지 가도 괜찮은 거야? 26까지 상관없겠네요. 그죠? 27 찍는 순간 새로운 수 튀어나올 거니까. 알겠습니까? 뭐 그렇게 되는 문제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얘는 이제 SN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AN을 파고드는 순간 풀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쌤 이거 수열로 제가 들어가서 SN 다 구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당연히 풀이 가능하죠. 가능하지만 훨씬 긴 풀이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얘는 AN에 대한 정보를 아예 얘기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AN을 들어가서 다시 SN을 끌고 오는 거니까 시기 길어지고 상황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등차수의 합에 대한 정보를 받을 때, 그죠? 이게 SN만의 함수로 볼 것인가? 아니면 수열적인 의미, 그죠? 그 속에 들어있는 AN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서 A, D로 접근할 것인가? 여기는 지금 등차수열 문제지만 A와 D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죠. 왜? 함수적인 접근을 했으니까. 알겠죠? 그 기로에 좀 놓고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을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런 관점으로 이 문제 꼭 복습 잘해서 체크해 보시고요. 이런 얘기를 좀 보여드릴 만한 문제가 그 뒤에 라인이 다 마찬가지 얘기들입니다. 알겠죠? 그 뒤에 라인이 다 SN의 정보만 다 짚고 있는 문제들이라서 뭐 한 개 또 이런 역할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 380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런 함수로 바라볼 수 있는 친구들, 함수에 대한 어떤 그 해석 방식이 딱 2차적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 이런 게 안 쉬운 거지. 알겠죠? 왜냐면 얘도 봐봐. 이미 얘는 모양에서 너무 뻔히 보이잖아 지금. SN의 정보만 다 깔아놓고 이미 힌트 2개 줬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AK가 4가 된다. 그거는 이제 그 뒤에 잡아놓으면 되는 거니까. 얘도 가보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자, 380번은 이제 내용상 연결에 짙은 것 같아서 얘를 바로 잡아보면요. 등차수열 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냥 파고들면. 등차수열의 합을 SN 할 때 S10과 S1이 같다. 그럼 또 마찬가지 이런 식의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거 말고 지금 뒤에 두 번째 힌트도 SN 힌트니까, 그렇죠? SN 힌트니까 들어가 보면요. 봐봐. 얘가 말한 S10과 S7이 같다. 여기 나오는 순간 그죠? 또 마찬가지로 얘가 2차 함수일 텐데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걸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제 꼼꼼한 해석을 하고 내가 두 개 다 그려주고 있는데 뭐 공차가 안 나왔잖아. 공차가 양수면 이걸 거고 공차 함수면 이거겠죠. 알겠죠? 그런 상태의 값에서 뭐라 했냐면 10을 대입한 거랑 7 대입한 같다라는 게 여기가 17이란 소리야. 가운데가 2분의 n은 2분의 17일 거니까 파악을 쉽게 8.5 주면 되겠네. 그쵸? 여러분 이제 아까 한 것도 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 함수가 이렇게 있단 소리야. 그랬을 때 식도 뭐 적어볼게. SN은 그럼 뭐가 되겠어? P배 n-17 되겠죠. 이런 SN의 모양이 있는데 문제가 뭐라 했냐면요. K 플러스 2와 K 플러스 4를 대입한 거야. 봐봐. 이게 합으로 보고 있지 않은 거죠. SK 플러스 2와 SK 플러스 4를 대입한 거야. 두 칸 차이라는 n값 대입했습니다. 얘랑 2랑 4를 대입한 값이 같다. 합이 같다 그랬어. 그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 그냥 합으로 봐도 되는데 얘를 먼저 볼게요. 숫자니까 2와 4를 대입한 게 여기 2가 있을 것이고 여기도 4가 있겠죠. 그죠? 얘 둘의 합이랑 그 다음 K 플러스 2와 K 플러스 4 얘도 두 칸 간격이죠. 그쵸? 그러면 요게 대칭의 함수니까 얘랑 대칭되는 여기에 K 플러스 2가 있어야 될 것이고 얘랑 대칭되는 여기에 K 플러스 4가 있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기울기 완만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두 칸 잡으면 절대 같아질 수는 없죠. 알겠습니까?
요게 혹시 감이 안 오는 친구들은 나누기 1에서 봐야지. 중점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x를 두 칸으로 벌렸을 때 y좌표 중점이 똑같으려면요 같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말고 불가능합니다. 이거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요 놈이 4고 요 놈이 k 플러스인데 이게 대칭관계 있으니 가운데 얘가 있잖아. 그렇죠? 둘이 합이 17 돼야 되니까 k가 15가 되겠죠. 맞나? 둘이 합이 17이면 아니구나. 11을 돼야 되겠네. 되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가 잡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AK는 뭐 대입에서 적용하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얘도 약간 그 SN의 함수 형태를 겨냥한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들 접근을 해보시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체크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381까지 풀이를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 문제도 아까 보니까 안 풀리는 상황들이 있는데 가보시죠. 혹시 그 전에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SN 얘기 됐어요? 이제 그 양쪽으로 잘 봐봐. 알겠죠? 공부할 때는 뭐 시간 여러 개 되는지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얘는 지금 이 문제 봐봐. 이거 수열로 접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S10, S7 넘기면은 아마 A8 더하기 A9 더하기 A10이 0이 돼서 A9가 0이 다 잡았을 것이고. 그죠? 그 밑에 거도 10으로 때려 넣으면 네. 네, 때려 넣으면 K 값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 쌤 제가 들어봤는데 안 나오던데. 글씨 가지고 오세요. 네. 열심히 다시 풀어봐야죠. 알겠습니다. 수요일마다 비벼지지 않는 건 아닌데, 알겠죠? 지금은 이제 해석하는 또 다른 길을 가지고 둘 다 두드려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381로 가볼게요. 382는 또 SN 얘긴데요. 얘는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SN이 있는데, A7이 13의 배수래. 이건 SN과 아예 상관이 없죠. 그죠? 그냥 기점을 잡아준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SK를 구해서 합을 요구했어. 그죠? 아, 이런 건 뭐 풀 수 있는 방식이 없습니다. 혹은 뭐 규칙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 또한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은요 그냥 식으로 밀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겠어요? 수열주 정보를 잡을 수 없는 식이야. 알겠죠? AK의 합 정도나 우리가 뭔가를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SK를 구해서 그거에 대한 합을 요구했다는 것은 이거는 어금니 깨물고 들어와 뭐 이런 어떤 의도라고 여러분 이해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식으로 확 밀어 제끼시면 네. 혹시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잘 안 잡혀요? 알겠습니다. 그 환경을 한번 같이 볼게요. 알겠죠? 그 식으로 밀었을 때의 환경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해야 돼. 알겠죠? 요즘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요즘 시대가 그래. 알겠습니까? 뭐 대단한 뭔가 규칙을 좀 잡아내서 뭐 해석을 해서 푸는 문제도 존재는 하지만 알겠죠? 요즘 다 이런 버전을 좀 요즘 강조하는 시대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각오하고 열심히 비벼서 복잡한 식 중에서 포인트를 잡아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자, A7이 13의 배수래요. 보통 뭐 이렇게 쓰지 않나? 13K 이렇게. 그죠? K를 쓰고 있으니까 M 정도 쓸까? 13M 이렇게. 알겠죠? N과 K는 좀 쓰고 있는 게 보이니까 N은 보이니까 뭐 이렇게 쓰던 거 아니면 이제 A 플러스 6D가 13M이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M은 자연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쌤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것 또한 어떤 걸 적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판단이 안 쓰기 때문에 다 깔아놓은 거야. 알겠죠? 왜냐면 어떤 문제는요 A7부터 출발해서 뭔가 엮어서 푸는 문제가 좋은 게 있고요. 알겠죠? 그 어떤 문제는 그냥 A들을 밀 수밖에 없는 환경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게 항상 여러분들이 환경적 요인을 많이 고민해야 돼. 알겠죠?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님을 빨리 깨우치셔야 돼. 알겠죠? 이게 맞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가 뭘 원하는 데가 중요한 거죠. 알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SK부터 갑시다. 여러분 지금 내가 요거는 어금니를 깨물라는 의도가 있는 게 이런 질문을 하면요 이거 산수하라는 얘기야. 알겠죠? 어떤 정보 또한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SN의 합으로 뭘 구해. 그죠? 그래서 얘는 빨리 구합니다. SK부터 구하시죠. 2분의 항수 K 뭐 아는 게 없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초항 플러스 K번째 A 플러스 K 마이너스 1T 여기가 2A 중괄호 쓰는 게 맞겠군요. 2A 플러스 K 마이너스 1T 우리가 시그마에 넣고 산수할 거기 때문에 정리합시다. 2분의 요게 이제 DK 마이너스 D잖아. 그렇죠? 그러면 K를 분배하면 DK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D 2A 마이너스 D의 K 산수 자료랑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잘 풀려면 2분의 D의 K 제곱
더하기 2분의 2a 마이너스 k. 이렇게 세팅하면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요? 그죠? 시그마에 넣어다 치고요. 바로 공이 쓸 수 있겠다. 공이 쓰겠습니다. 자, 얘가 sk야, 그지? 집어넣어버리면 2분의 d가 있고요. 자, 생각해봅시다. 2분의 d가 있고요. 곱하기 k제곱 6분의 7, 8, 15가 되겠죠. 그죠? 플러스 2분의 2a 마이너스 d에 k는요 2분의 7, 8이 되겠죠. 산수합시다. 2 날리면 여기 2 남고요. 5 남고요. 그리고 70d. 2 날리면 여기 2 남고요. 14 곱해야 되네. 플러스 28a 마이너스 14d. 정리하면 56d. a 원스 28a 더하기 56d가 얘가 말한 644다. 이건 사실 뭐 그죠? 다른 판단이죠, 그냥. 알겠죠? 28 나누면 a 플러스 2d가 요거 28 나눠질 겁니다. 28 나눠 겁니다. 이야, 2입니까? 56, 84, 38, 24, 23 되겠네. 세 번째로 나왔네. 24입니다. 아, 잘하셨네요. 그쵸? 그럼 지금 얻은 식이 이거 하나야. 알겠죠? 그리고 기대 때는요, 요거죠. 이랬습니까? 자, 지금 다른 식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A2 구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모든 함은 자연수입니다. 이미 알겠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주어진 식이 A 플러스 6D가 13M이고요. M은 자연수. AD도 자연수. 모든 항이 자연수면 초항도 자연수, 공차도 자연수겠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2D가 이건 답이 나왔죠. 23을 만족하는 A와 D를 찾아라 이 말인 거죠. 그쵸? 얘를 일단 빼야지. 4D는 13M-23입니다. 됐나요?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찍으면 되잖아. 그죠? M이 1은 안 되고 2면 3 안 되고 3이면 39 빼기 23 M이 3이면 D가 4가 되겠네. 이런 상황을 만족하겠네. 이해됐습니까? 선생님 이거 답이 더 있지 않을까요? 모순이 나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 짱을 쪼릴 것 같은데 모순이 나올 만한 포인트를 하나 적어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아마 13이라 숫자 엄청 커지거든요. 엄청 커지는데 143 SK 그랬지. 추방이고요. 잠깐만요. 모르겠네. 골라야겠네요. 아, 그래서 뭔가 조건을 체크할 만한 포인트는 없어 보입니다. A 더하기 D M은 그냥 자연수일 뿐이고 T가 되게 커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T가 되게 커지면 모르겠다. D가 되게 커지 여기 있겠네. 예. 그나마 힌트 여기 같은데 A 더하기 2D가 23이니까 자연수잖아. 그렇죠? D가 이거 뭐 11까지는 가능하겠으나 그렇죠? 12는 안 되겠다. 얘 염수 나올 거니까. 쌤 말한 이 말이 구해보면 바로 모순이 나오죠. 제 입에서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확인이 여기겠네요. 그렇죠? 뭐 A는 23보다는 작아야 될 것이고 2D도 23보다는 작아야 될 거고 자연수들이니까. 그렇죠? D의 범위가 아마 11 이하 안에서 끝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요 놈을 이게 M을 대입해서 4입에서 잡아내는 게 13 높여놨기 때문에 숫자가 점점 커질 거라고 엄청. 그죠? T가 뭐 여기를 금방 넘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푸는 문제였다. 그래서 이게 수열적인 이제 문제 파트에서는 큰 기조는 그래요. 뭔가 주어진 힌트에 대한 연계성과 규칙을 발견해서 푸는 문제 또한 잘 나오는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알겠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한쪽이 아무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좀 실제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여기 쪽은 이제 하나의 간단한 이야기죠.
함수로 바라봐서 좋은 점이 좀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걸 하나 다 추가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은요 식으로 미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미는 문제들은 아무래도 이 자연수나 정수의 조건을 깔아놔서 여러분들 이제 환경 정리 능력 치를 보는 거죠. 알겠죠? 뭐 이런 것들은 수학적으로 또 아무것도 없죠. 그잖아요. 여러분 정리 잘해서 센스 있게 잘 잡아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알겠죠? 네, 그렇게 등차까지를 정리해 놓고 잠깐 쉬었다가 등비합 쪽에 문제도 막힌 게 있으면 좀 풀어보고 뒤쪽 시그마 정리하시죠. 쉬었다가 하시죠. 보통 지금 딱 보니 여기까지 숙제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자 여러분 일단은 그 풀이함에 있어서 뭐 답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해석을 잘 했는지에 대한 점검하면서 풀어보자 알겠죠? 왜냐면 그게 답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얘가 원하는 해석과 여러분들이 파악한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항상 체크를 하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자 지금 뭐 등차 등비에 대한 또 엔간한 문제 풀이 능력은 뭐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알겠죠? 수능형 문제들을 많이 또 감당해보고 자기 풀이에 대한 해석에 대한 검증도 해보고 뭐 그런 과정들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알겠죠? 지금은 아직 등비 쪽은 풀이가 많이 진행이 안 되는 느낌이 들어서 질문이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등비 쪽은 또 어려운 문제도 별로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등차처럼 그렇게 깊이 있는 문제를 여기는 잘 내진 않아서 알겠죠? 여러분 거의 계산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거는 그냥 풀고 질문하면 될 것 같고 혹시 그 좀 손댄 문제 중에 뭐 좀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습니까? 그죠? 따로 봐야 될 상황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요 기본 이야기들이 또 급수 쪽에서도 한번 했을 거기 때문에 그걸 좀 다 털어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수능 분석 혹은 해석하는 것들에 대한 개별적인 어떤 디렉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은 시그마 쪽을 좀 가봅시다. 여러분 알겠죠? 등차등비 쪽의 수능형은 잠깐 냅두고 알겠죠? 다음 시간에 같이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시그마도 수능형 작업의 문제들이 또 많이 출제되는 그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여기는 기본 얘기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쌤 생각에는 무한급수 할 때 이미 1차적인 그 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많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일단은 시그마에 그 1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분 같이 봐봐요. 1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게 시그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그마 만들기인데 시그마 만들기라는 것이 뭐 이런 거죠. 403번 같은 문제를 보고 시그마로 표현하시오. 한번 해봐. 풀란 얘기 아니야. 풀이는 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기 때문에 주어진 식을 시그마로 표현 한번 해봐.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규칙이 보이는 수들의 합을 만났을 때 내가 과연 시그마로 잘 정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시그마로 한번 표현해봐. 시그마로 잘 만드셨으면 427번 번호 적어볼게요. 시그마로 만들어봐. 431번도 시그마로 만들어봐. 풀란 얘기 아니야. 풀고 하는 얘기 마. 다 구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시그마로 표현만 하세요. 요거까지 해보세요. 시그마로 딱 표현해 줘봐. 시그마 계산 정리까지만 오늘 딱 진행을 해봅시다. 시그마 쪽은 오늘 수능 유형들은 별로 없습니다. 시그마를 잘 풀면 돼. 시그마로 딱 정리만 해봐. 주어진 식을 시그마로 표현. 저 두 문제만 한번 해봐. 아까 한 문제는 다 잘한 것 같고
시그마를 썼어? 이거 네, 시그마를 쓰니까 너 시그마는 저기다 써놓고 식은 여기다 써놓고 시그마 쓰면 넌 일반항을 쓴 거잖아, 너는. 이거 여기서 진짜 풀이하라는 건 아니고요. 시그마로 쓰기만 하라고. 여기서 이거 만들어야 돼. 아니 그거는 굳이 풀려면 그렇게 하죠. 선생님이 일단 해보라는 건 시그마로 쓰기만 해보라고. 그리고 다음 문제도 시그마로 쓰기만 해보라고. 다음 문제 해봐. 아, 유리화하고 있는 거야? 아, 알겠습니다. 뭐 습관적으로 풀이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건지 알겠습니다. 너 시그마 써봐. 건이 그거 써봐, 시그마. 자, 이제 같이 얘기해 보시죠. 보니까 뭐 이제 대충 뭐 초반전은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선생님 점검을 또 해야 또 이 설명 스피드를 잡기 때문에. 자, 일단 시그마로 넘어오면 뭐 시그마의 정의나 건 써봐 마무리해봐. 시그마 썼어? 알았어, 많이 확인해 보세요. 자, 이게 그 시그마의 뭐 원래 배우는 게 정의, 뭐 성질, 공식 뭐 이런 배우는데 그죠? 그건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굳이 얘기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보통 시그마를 배우는 이유가 그죠? 그 여러분들이 지금 몇 개 풀어봤던 그런 문제들, 뭐야 이거 그런 문제들. 예를 들면 뭐 아까 했던 1 곱하기 뭐 그 문제 아닐 수도 있는데 3 곱하기 5 곱하기 7 예를 들어서 17 곱하기 19 다음에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규칙이 있는 수열의 합을 구할 때 쓰는 게 시그마죠. 그렇죠? 이게 시그마를 배운 이후부터는 등비 등차 수열의 합보다는 시그마가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규칙이 보여? 더하래. 아, 시그마 쓰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럼 시그마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먼저 이렇게 이제 K 번째 수를 잘 구해야 되는 건데, 뭐 이 정도의 시그마는 잘 푸시는 것 같습니다. 2K-1에 2K 플러스 곱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할 때는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하는 것부터. 그럼 얘가 요 문제는 시그마 K1부터 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뭐 답을 또 잘 구해서 뭐 되게 큰 잔소리는 할 필요가 없는 친구들도 많긴 한데, 하여튼 뭐 이 잠깐만요. 8, 9, 9죠 9. 그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사실 이런 식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네, 시그마 쓰도 안 하고 식만 던지고 뭐 지원자 공식 쓰고 하는데 뭐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습니다, 그죠? 뭐 답은 구하고 계시니 뭐 내가 뭐 뭐라는 안 하는데 뭐 참 그렇습니다, 그죠? 진짜 어디 빡센 말 당해봐야 알겠죠? 정리의 중요성을 언제쯤 느낄까 싶기도 하고요. 모의고사 돌려봐야 알겠습니까? 뻔히 풀 수 있는 문제를 털려봐야 그때 정신을 차릴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잘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를 배우는 이유가 이제 뭐 스토리상은 이래요. 이 전까지는 등차 등비 수열의 합만 구할 수 있는 우리가 시그마를 배우고 성질을 배우고 공식을 외웠죠, 그죠? K가 있을 때, K 제곱이 있을 때, K 3승 있을 때 이런 걸 외우는 이유는 이런 식의 다양한 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규칙 있는 수들의 합을 만나면 시그마를 먼저 쓰는 게 이제 습관이 되면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중요한 건 이제 시그마 만들기 잘해야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첫 번째 단계 K 번째 수를 잘 잡아라. 이거 잘 찾고, 그죠? 두 번째 시그마로 딱 세팅을 해서 풀면 되는 건데, 보니까 요거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 주어진 문제는 시그마로 표현만 잘하면 이제 풀이만 남은 거니까, 그죠? 그러면 시그마의 풀이를 정리하면, 자, 그 다음에 시그마의 계산인데요. 시그마 AK의 계산. 얘를 산수하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이제 수열을 처음 가르칠 때 실력적인 부분은 이쪽이고요. 나는 주어진 규칙 있는 수를 딱 보고, 선생님 요거는요 시그마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네요 라고, 이거는 이제 그 수열을 다루는 실력이죠. 이건 외워서 될 일이 아니고 본인의 규칙을 보고 포인트 잡아내고 식 만들고 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니까, 요거는 이제 뭐 그죠, 누구나 푸는 풀이가 정해진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를 좀 들어가 보면 요 AK의 모양에 따라서 풀이법은 정해져 있죠. 그걸 준비했냐 안 했냐의 차이입니다. 이건 실력이 아닙니다. 이건 준비의 문제고, 실력은 여기 있는 거지. 알겠죠? 규칙을 잘 보는 게 실력이겠죠. 자, 얘는 첫 번째, 얘가 3차 이하의 다항식은 여러분 잘 풀고 계시죠? 이하의 다항식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그냥 공식에 대입해서 산수만 잘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여기 안에 있는 게 지수식이 나오면 이거 어떻게 풀어요? 요것도 이제 무한 등비급수할 때 밖에 있지. K1부터 만약에 뭐 0부터 10까지 할까요? 2에 2K 플러스 1입니다. 시그마는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그죠? 요런 거 어떻게 나오죠? 이거 뭘로 구해야 돼? 이거 무슨 수열이야? 무슨 수열이야, 민성아? 이거 무슨 수열이야? 왜 대답 없네? 등비수열이죠. 그죠? 지수식은 다 등비수열이야. 물론 지수식이 한 개만 딱 있을 때 이긴 거죠. 등비수열입니다.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을 풀어야지. 그죠?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식 적용하는 거지. 등비수열 확보하려면 뭐 필요하지, 거는? 공비 얼마야? 2로 보입니까? 4로 보입니까? 뭐 말을 하세요. 대답을 안 해요. 2로 보입니까? 자, 헷갈리지 너 지금.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아니 구하는 게 헷갈리잖아. 근데 어떻게 구해? 헷갈리잖아.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어? 봐봐, 거기에 문제가 뭐야? 대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럼 대안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 꼭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헷갈리면 나열을 하세요. 수열이잖니. 뭐부터 대입해야 돼, 거나? 0 넣으면 어떻게 돼? 2x. 그 다음 1 넣으면 어떻게 돼? 산수하지 말고. 아니 너무 앞서가지 마. 왜 이렇게 앞서가? 수열은 산수를 안 하는 게 잘하는 거야. 이거 산수하지 마. 뭐야? 2, 3, 4. 공이 파악되니 이제? 공이 얼마니? 4네요. 확인할 수 있잖아. 그죠? 이게 어찌 보면 애매한데 귀찮아서 밀고 가면 그래도 나가리죠. 알겠습니까? 애매하면 확인하세요. 알겠죠? 이 공비가 원래 공비는 밑에 보는 거야. 알겠죠? 밑에 보는 건 4입니다. 4. 공비는 4. 함수 몇 개죠? 몇 개? 오늘 11개죠. 0부터 10까지 대입했으니까 그렇죠? 11개입니다. 함수는 여기를 봐야죠. 여기. 대입 몇 개 있는지. 그렇죠? 답은 공비 마이너스 1에 포항에 공비의 함수성 마이너스 1이라는 풀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를 만들었을 때 지수식이 하나 있으면 걔는 그렇죠. 등비 수열의 합을 적용해서 푸는 거죠. 등비 수열의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세 번째가 축차 계산이라 부르는 우리 뭐 필기장에 적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는 그냥 풀이가 정해진 거야. 그걸 이제 공부해서 준비됐으면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 준비했으면 푸는 거고 안 했으면 못 푸는 거고 이런 거 알겠죠? 이거는 뭐 잘하고 못하고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를 했고 안 했고 얘기인 거죠. 알겠죠? 자, 여기 축차 계산은 세 가지 모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분모가 곱의 형태가 되는 경우. 두 번째, 루트 플러스 루트분의 1 꼴이 나오는 경우. 세 번째, 시그마와 로그가 같이 나오는 경우. 그죠? 로그가 있는 경우. 쉽게 말하면 알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추정 형태들인데 분모가 곱의 형태를 띠는 거는 이게 다 식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식정리. 그렇죠? 분모가 곱의 형태야. 뭐 해야 돼? 부분분수 써야죠. 그렇죠? 부분분수 공식을 외우셔야지. a, b분의 1이 있으면 둘의 곱이 있으면 b-a분의 1을 쓰고 바로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분수를 찢어야죠. 분수를 찢는 게 부분분수야겠죠. 부분분수를 한 다음에 대입을 하시면 이제 앞에 끝에 이거 사라져가지고 뭐 한 개 한 개, 두 개 한 개 남는 이런 문제 나오고요. 얘 같은 경우는 식정리 뭘 해야 돼? 유리화라는 식정리. 유리화. 그럼 루트 마이너스 루트 나올 거니까 또 대입하면 사라지죠. 뭐 그런 구조고요.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보통 분수가 많이 나와. 통분 앤드 인수분해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식정리를 잘 해놓은 다음에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럼 뭐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뭐 앞에 세 개, 뒤에 세 개. 한 개 한 개 남겠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문제가 축차계산 문제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얘기를 하면요. 네 번째. 그 외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외의 문제라는 건요. 이미 시그마는 풀이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알려준 식이 나왔어? 배운 대로 풀어. 너네가 안 배운 식이 나왔어? 그럼 그거는 어떻게 풀어? 그냥 더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이 툴, 요 틀 말고 이상한 게 나왔어. 그거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찾을 필요가 없다고. 알겠죠? 그냥 대입해서 풀라는 얘기입니다. 쌤, 대입은 한 100개인데요? 아이, 당연히 규칙이 있겠지. 잘 찾아봐, 이씨. 있습니까? 그냥 규칙을 넣어놨겠죠. 그럼 여러분은 빨리 대입을 해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 고민해야지. 시그마에서 처음 보는 모양을 보고 고민하는 건 바보지. 그것 또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여기는 이거 말고는 질문할 게 없거든, 원래.
근데 이제 문제들 만나면요 이상한 시그마 되게 많단 말이야. 그냥 다 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대입해서 깔아놔봐. 만약에 처음 보는 이상한 시그마 만났어. 대입을 막 해서 깔았어. 막 고민했는데 모르겠어. 그럼 못 푸는 거 아니냐.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야. 다른 풀이가 없다는 얘기 해주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근데 여러분 대입도 안 하고 모르겠다 들고 와요. 그리고 아니면 뭐 대입을 뭐 한 3개, 4개 해놓고 와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 이러고 들고 온다고. 알겠죠? 뭐 그래요. 대입을 뭐 한 뭐 8개, 10개 해놓고 모르게 들고 온다고. 그래 그럼 대입을 뭐 한 15개 이렇게 해놓고 모르고 들고 온다고. 모르겠으면 100개, 1000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각오로 덤비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대입하세요. 물론 머리를 쓰고 있어야지. 이 자식이 뭘 숨겨놓은 거지? 그런 그 의문을 갖지 않은 채 단순 대입 당연히 의미가 없고 뭘 숨겨놨을 거 아니야. 그거 밝히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출제자가 수사하는 거죠. 보통 수능형 문제로 또 들어가 보면 여기가 당연히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왜? 얘네들 숨겨놨을 거 아니야, 뭐를. 그럼 너네가 하나씩 밝혀가면서 도대체 뭘 놓는 거야? 이걸 찾는 게 이제 어려운 문제고. 또 요즘에는 그냥 뭐 연상을 막 그냥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 추세이긴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혼재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준비는 하고 있어라. 알겠죠? 여기 라인들에서 쌤 생각에 뭐 요거 잘할 거야. 요거 잘하고 있는 거야. 여기 약간 버퍼링이 있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알겠죠? 아마 무한급수 쪽에서 단련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무한급수가 여러분 이제 여기다 이과니까 무한급수 배우면 여러분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수렴을 하는 게 특이한 거야? 발산하는 게 특이한 거야? 생각해봐. 숫자를, 수열을 무한대까지 다 더해. 그럼 답이 나오는 게 특이한 거야? 답이 안 나오는 게 특이한 거야? 태연 어떻게 생각하니? 나오는 게 특이한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숫자를 다 더했는데 숫자가 나오는데 무한대가 안 나오고 이상하지 않니? 여러분 이과지 않니?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 뭐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로 다 0이잖아. 그러니까 수렴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왜? 끄트머리 다 0이니까 더해봤자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그 답이 나오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SN이 수렴을 하면 AN이 0으로 간다라는 뭐 그런 이유인 거죠.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죠? 얘가 만약 1로 수렴하면요. 무한대가 더하면 무한대가 되겠지. 그죠? 이렇게 계속 더할 거 아니야, 무한대에서. 오케이? 이런 이해도 좀 있으시면서. 너무 심만 뜯으시고 있지 마시고. 좀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런 건데, 얘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미적분을 공부하는 이과임을 감안하면은 미적분 쪽에서 이제 나오는 툴은 정해져 있습니다. 봐봐. 축자 계산이 이게 여러분 막 무한급수 문제 나왔어.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런 거 생각 좀 해야 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데 갑자기 미적분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나오는데 얘 값을 구하는 문제야. 무슨 a는요? 문제에서 막 이상한 활용을 줬어. 그래프가 막 있고요. 막 여기서 원이 있는데 접선이 어쩌고 막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아마도 a에는 어떤 식의 형태를 띠고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등비수열 아니면 뭐 이런 식이겠지. 숫자 바뀌겠지만. 왜?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답이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왜? 답이 나오는 게 이상한 거거든. 그거 등비수열 아니면 2차식일 거야. 그래서 뭐 AN분의 1을 깔아놨겠지. 이렇게. 예를 들면. 알겠습니까? 이미 예측은 다 되는 환경인 거죠. 오케이? 그런 생각들 자꾸 하면서 봐야 돼. 알겠습니까? 뭐 아무튼 그래서 그쪽에서 얘는 많이 훈련이 됐을 거라 판단되고, 오케이? 요런 거는 여러분 풀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무한급수에서. 요런 거는. 그거는 있어? 없어? 이런 거 무한급수 풀면 답 나와 안 나와? 이거 안 나와. 이거 무한대죠. 이거. 알겠습니까? 이 축차 계산이 맨날 거기서 결합이 되는데 여러분 또 미적분 내신을 또 봐야 되니까. 알겠죠? 결합되는 형태는 얘가 엄청 잘 나오죠. 일단 기본적으로. 알겠습니까? 그 다음 로그 있는 것 중에서 2차와 2차가 있는 것만 희한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풀어보고 보시면 2차는 2차가 있을 거예요. 1차는 1차도 여기서 나오거든? 그쪽에서는 안 나와요. 왜? 걔는 발산한단 말이야. 그 웬만한 식이 다 발산해버리니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연계해서 좀 기억하면 좋다라는 건데, 아까 여러분들한테 그 식을 만들라고 했던 그 문제를 가볍게 체크만 좀 해보면, 아까 여러분들이 번호 여기 있었죠. 427번. 문제에 뭐 시그마는 잘 만드니까 내가 시그마로 쓰라 그랬는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본능이야. 이제 그죠? 본능이야. 시그마로만 적어봐봐 이랬는데 시그마를 적고 부음수를 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대입을 하고 있는 본능이죠. 네, 그걸 뭐 내가 뭐라 해야 되기는 아닌데 뭐 나의 미션은 아니었다. 그죠? 나는 시그마로 표현만 하면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걔는 시그마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되죠. 시그마 n부터 그죠? n으로 적겠죠? 100까지
100까지 잘 썼습니다. 100까지 2n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되는 거고요. 얘는 그죠? 인수분해부터 하셔야 돼요. 이런 수식 과정을 좀 그래요 뭐 바쁜 인생을 살고 계신 건 알겠는데 이거 한 줄 줄인다고 뭐 얼마나 시간이 세이브 될지 참 의문이네요. 네, 그래서 좀 적고 좀 하실 거야겠죠? 부분분수 치면 시그마 n1부터 100까지 얘 빼기 2하면 2분의 1이죠. 앞에 좀 쓰고 쓸 때는 이쁘게 써요. 이렇게 2n-1분의 1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대입을 하면 2분의 1에 여기서는 이제 개인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많이 안 풀어본 친구들은요 나열을 해야죠. 본인이 규칙이 발견될 때까지. 알겠습니까? 나열하는 환경이라면 이렇게 봐야 돼. 여기 대입한 첫 번째 항 1-3분의 1 더하기 여기 대입한 두 번째 항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스톱. 사라지네요. 첫 번째 항에 나온 숫자가 두 번째 항에 사라지네요. 이게 하나의 항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한 칸 뒤에 사라지는 건 한 개를 남긴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한 개만 쓰면 됩니다. 100 넣어버리면요 199분의 1 마이너스 200분의 1이니까 제일 작은 게 한 개 남고 제일 큰 게 한 개 남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 툴이 너무 많이 해서 익숙한 친구들은요 그러면 쓰지마. 대신 천천히 여기서 잡아. 알겠습니까? 여기 1 넣으면 여기 1 되고 3 되잖아. 그치? 2 넣으면 3 되고 만나지? 뿔 맞아봐 어차피. 그죠? 만나지? 바로 만나잖아. 한 개 한 개야. 그쵸? 그러면 작은 거 한 개, 큰 거 한 개 남겠죠? 얘는 2분의 1에 작은 거는 작은 수를 작은 데 넣은 게 아닌 거죠. 큰 거 한 개는 큰 수를 큰 데 넣은 거 200이면 이러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두 개가 나오면 작은 수를 1, 2를 앞쪽에 대입하고 큰 수를 그 다음 큰 수에서 두 개를 뒤에 대입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 툴이 익숙한 친구들은 딱 생각만 좀 하고 탁탁 체크한 다음에 틱틱틱 푸면 될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정확히 쓰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해요.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 안 보이는 식으로 적어 이렇게. 알겠죠? 이걸로도 안 보고 많이 적어 그냥. 알겠죠? 그거를 본인들이 자기에 맞게끔 잘 제어해야 될 거 아니야. 중요한 건 정확하게 푸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좀 잘 제어해서 안 틀리는 환경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잡아보려고 했던 431번 같은 경우는 431번 같은 문제를 보통 이제 여러분들 풀라 그러면 이걸 이제 일반항을 구해서 다 대입하는 형식으로 풀기 때문에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다시 알겠죠? 그래서 내가 보자마자 시그마로만 만들어봐 라고 했는데 자 지금 얘가 뭐라 했냐면 첫째 항이 40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5인 등차수이니까 뭐 꼼꼼하게 풀려면 일반항 적어놓고 가죠. 마이너스 5n 플러스 200 400이냐? 405니까 이렇게 일반항 나오는데 알겠죠? 거기 있는 식으로 봤을 때 대입이 먼저가 아니라 시그마의 정리가 먼저죠. K를 쓸게요. K는 1부터 여러분이 뭐 이 정도 규칙은 되게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루트 A 2K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A 2K 플러스 1 이렇게 가야지. 분의 60일 30까지네요. 그죠? 이거 유리하는 문제죠? 시그마 K1부터 30까지 혈레형태 곱하면 유리화도 큰 수를 앞에 두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사실 디테일 들어가면 공차가 마이너스라서 큰 수가 뒤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풀기 때문에 큰 수를 앞에 둘게요. 얘를 플러스를 앞에 두고 마이너스 뒤에 두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유리화를 치면 이렇게 되겠죠? A 2K 플러스 1 마이너스 A 2K 마이너스 1분의 루트 A 2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 2K 마이너스 1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등차수이기 때문에 얘가 얼마죠? 몇 칸 갔어? 두 칸. 이게 2D죠. 2D.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10일 거란 말이야. 앞으로 빼버리면 얘는 식이 마이너스 10분의 1이 있을 것이고 시그마 K1부터 30까지 루트 A 2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 2K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거 주차죠. 그렇죠? 대입을 하면 자 아까 내가 좀 해드리면요 1 넣으면 A1과 A3이 나옵니다. 그렇죠? 2를 넣어버리면요 A3 바로 만나네요. 그렇죠? 1과 2가 만난다는 건 한 개 남는 소리 알겠죠? 그럼 얘를 쓰면 되겠지. 마이너스 10분의 1 가로 열고 작은 수는 둘 중에 작은 수에 대입해야죠. 마이너스 루트 A1이 하나 있을 것이고
오케이? 큰 수는 여기 큰 수 여기 대비하죠. 루트 A 61이 있겠다. 정답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하란 말이지. 알겠죠? 너무 식으로만 밀고 가지 마시고 등차수의 수학에서 하면 일부러 이렇게 많이 만듭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형태에서 마무리 지으시고 그런 다음 마지막에 대입을 하세요. 그게 훨씬 더 환경적으로 편하고 빠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만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 한 개 더 가볼게요. 432번 한번 풀어보세요. 432번 풀어봐봐. 풀어보세요. 432. 오늘 연장 없어? 아 그래요? 알았어. 폼이 다 잡혀있네. 잘. 다 푼지 모두 438번은 풀어. 너무 잘 푸네요. 식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거랑 상관없을 것 같은데. 맞지 않아요? 뭐라서 뭐지? 이게 뭐냐?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1이 어디서 나왔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 그래서 잘했어. 이게 이거 맞아. 그래서 여기가 대입한 결과가 이 A1 아니니 여기서? 1이 아니라? 이건 A2잖아. A2 분의 1 빼기 A1 분의 1이잖아. 이거 3은 뭐냐? A3이잖아. A 아닌데 A3 맞나? A3 A 다 뺐네 니가. 그럼 그것도 틀렸잖아. 얘가 A1이 3 마이너스 4인데 니가 이거 그냥 마이너스 1이었잖아. A를 그냥 A K인데 K에다 대입하는 건데 그거 그러니까 그 쓰기를 네가 그렇게 쓰니까는 네가 그렇게 쓴 거를 또 네가 인식 못하고 이렇게 들고 있잖아. 얘가 그럼 더하기 4분의 1이겠네. 얘가. 이게 되냐? 그 정리하면 뭐 답은 나오는 구조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축차야 이런 게. 이거 보면 축차 이렇게 돼 있대. 1이면 A1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이잖아. 더하기 2는 A2분의 1 마이너스 A3분의 1이잖아. 그치? 응. 이거 루트 마이너스 똑같은 거지. 아까 쌤 했던 뭐 루트 AK 더 빼기 루트 AK 플러스 똑같은 거지. 이런 말이 다 축차란 말이야. 알았지? 밀면 한 개 한 개 나누는 거. 정리 마무리 해봐. 맞았어. 대입에서 뺀 거지? 네. 네. 잘했어. 그냥 바로 대입 돼. 잘했어 근데. 그 한 친구들은 그 439도인만 오늘 마무리할 겁니다. 숙제 정리해드릴게요. 그거 밑에. 잘 안 보이지? 그지? 그것도 어떻게 알았어? 그치. 뭐. 그러니까 네가 시간을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의 정보를 파악하는 건 중요한 거야 사실은. 그잖아. 밝혀지면 풀릴 거 아니야, 그렇지? 하다가 안 되면 빨리 끊어야 돼. 네. 알겠어? 내가 해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그마를 풀 때 포기하기 직전에 하는 얘기고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시간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 그잖아. 빨리 전환해서 뭐야 이거 도대체 대입해 오는 거야. 내가 해봐봐. 그냥 대입해서 한번 깔아봐봐 양쪽 시그마를. 한번 439 해봐. 스톱. 자, 쌤 말한 대입은 봐봐. 너 1을 대입해서 비교하고 있잖아. 그치? 그게 아니라 봐봐. 요게 무슨 뜻이야?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4 대입하고 5 대입하고 10 대입하는 거잖아. 그치? 물론 그거에서 산수를 하지 않아서 좋은 경우도 있지만 뭐 얘는 이제 그것이 잘 안 나오긴 하거든. 그럼 그냥 대입을 해보면 이게 얘가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7분의 1 어떻게 나와? 얘는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7분의 1가 어떻게 나와? 숫자가 반복이 돼. 그게 사라진 거야. 오케이? 대입을 하는 건 이걸 다 깔아놓으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싹 깔아놓고 나서 비교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바로 좀 일어나. 자, 지금 아까 플라이드 438번은요, 그죠? 여러분들 뭐 다 경험해서 알겠지만, 뭐 식으로 이래저래 흔들어도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런 경우에는 항상 마지막 대안인 대입부터 해라, 알겠죠? 그리고 보자마자 어떤 아이디어가 없는 친구들은 바로 대입부터 해보고, 이게 대입을 해보고 나서 얻어지는 게 없다면 다시 식으로 도전하면 되잖아요. 알겠죠?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치고 빠지고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439번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포인트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얘도 물론 이제 풀 수 있는 형태의 시그마가 아닙니다. 그냥 보자마자 이대로 그냥 알겠습니까? 식에서 뭘 잡으려고 하지만 특히나 수열 파트에 있는 것들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 바로 대입해서 직접 더하시면 답 나오는데 이제 예측을 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마이너스 1의 K승이라는 게 이제 이게 요 놈만 보면 이게 무슨 함수예요?
무슨 함수? 무슨 수열일까? 어떤 성질 있는? 이 주기성 있는 수열이죠. 그죠? 이게 마이너스 1에 n제곱 들어가는 순간 이게 주기가 두 개가 되어버린단 말이야. 뿔마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쵸? 그러면 보통 이런 게 개입된 합을 구한다는 건요. 이걸 다 깔아놓고 두 개씩 묶어서 보시면 규칙이 보일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주기성을 보는 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얘도 어차피 풀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런 시그마를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어차피 대입 문제인데 얘를 대입해서 이건 좀 쉬운 구조라서 식만 잘 정리해도 풀리긴 하는데 알겠죠? 그런 주기성에 대한 걸 무시하면서 그냥 봐도 되는데 이미 여기서 뉘앙스를 잡고 들어가면 좋다. 알겠죠? 여기는 어차피 이제 수열이니까 알겠죠? 마이너스 1의 K승이라는 게 딱 개입되는 순간 얘가 분명 두 카트씩 끊어야지 뭐가 보일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얘를 적어보면 잃어버린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플러스 2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 플러스 4의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가겠죠, 그렇죠? 그때 얘 둘씩을 끊어서 보는 눈을 갖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갑자기 둘씩 끊습니까? 얘 때문에 그런 거야, 얘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얘를 상수해 보면은 3이 나오고 얘 합차도 가능합니다. 근데 산수하면 어쨌든 이게 16 빼기 9니까 7 나옵니다. 30 빼기 25로 10이 나옵니다. 이게 등차수열 돼요. 등차수열 15개의 합을 구해라 뭐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형태다. 알겠죠? 여기서 이런 류의 문제를 선생님 건드려내는 이유는 요거 한 가지 때문에 그래. 알겠죠? 저런 걸 보면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 선생님 어떤 문제는 아니던데요? 그럴 수도 있지. 알겠죠? 지금까지 이제 많은 경우 있잖아. 100%가 있어. 그잖아.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데 이럴 수 있는데 이럴 수 있는데 이럴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알겠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1번 아니야 빨리 버려 빨리 2번 아니야 버려 이거를 연습하는 거야. 이게 그런 게 수능 공부야. 알겠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 좀 많이 다각화시켜서 그래서 많은 케이스에 대한 세팅을 자꾸 분석해 놔야 돼. 이랬을 때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것들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지 빨리빨리 전환될 거니까.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좀 생각해서 그래서 이 수능형 문제, 긴 문제들을 항상 풀고 꼭 스토리 점검하세요. 답 나왔던 땡이 아닙니다. 교문제 똑같은 거 안 나오니까. 알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 숙제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니까 등비수열 전 등차합까지는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그 SN에 대한 다양한 각도들에 대한 접근 알겠죠? 그 또한 되게 유의미함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시간의 허용이 있다면 AN으로 식으로 정확히 미는 것도 해보면 좋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AN으로 미는 잘 풀었는데 이거는 SN으로 작업이 안 되나? 또 좋고요.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할 시기야. 뭐 지금 당장 수능이 코앞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좀 뭐 딥한 이야기들을 좀 안 해보면 사실 이제 할 수 있는 여유가 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런 것들이 좀 시간 여유 되는 친구들은 해보시고 알겠죠? 그리고 안 되는 친구들은 쌤이 잡아준 어떤 그 포인트들을 꼭 복습을 하시고 그렇게도 답을 구해보시고 본인이 잘 푼 것들은 냅두시고 그냥 알겠죠? 그 두 가지 풀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시고 그 숙제는 저기 등비수열 쪽에 또 일반 연산 문제들은 하긴 해야 됩니다. 등비합 같은 경우를 못한 친구들은 마무리는 좀 지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히나 112페이지에 이 S의 성질 있죠? 112페이지에 저번 숙제였던 거 있죠? 요것 또한 꼭 해야 되는 그 중요 유형입니다. 수능 유형까지는 아닌 정말 잘 나오는 중요 유형이기 때문에 저번에 그 숙제를 다 못한 친구들은요. 오늘 여기서 다시 드릴게요. 382번부터 뭐 수업 복습 꼭 하시고 382부터 등비합입니다. 382부터 시그마 계산은 그죠? 약간의 훈련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그마의 단순 계산 문제만 던져놓을게요. 446번까지입니다. 양이 좀 되는데 이게 이 양을 던져드린 이유가 오늘도 봐봐 등비수열 후반부에는 수능형 문제는 아예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연산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뻔히 보이는 친구는 패스 되니까 알겠죠? 그런 건 좀 삭제 좀 하시고 수열 쪽도 마찬가지로 교재를 구성하다 보면 어차피 또 기본 유형을 깔아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반에는 또 기본 연산들, 기본 성질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그마 후반 쪽은 조금 빡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건 꼭 해와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좀 많이 빠듯한 친구들은요 앞쪽에 딱 보이는 연산들은 좀 제껴놓더라도 알겠죠? 한 중반부터 펼쳐지는 시그마에 대한 좀 이상한 형식의 문제들이 보일 거란 말이야. 좀 아리까리한 것들은 꼭 풀어서 가지고 오시면 다음 시간에 그 문제 위주로 또 수업 풀이를 하고 알겠죠? 뒤에 이제 내용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다 돌린 후에 수능용 쪽 공부를 좀 더 시켜드릴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숙제 열심히 하세요. 2시간 반짝 하면 여기서 해결될 것 같은데 복습부터 꼭 하세요.